2021년 6월 고2 생명과학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충식물 네펜데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읽어볼 시간 없으니까 소화액을 이용하여 소화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죠. 생물 특성, 물질 대사에 대한 것이고, 자 1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겠죠. 2번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광합성이기 때문에 또한 물질 대사입니다. 4번 생맹으로부터 생명이 태어난다. 유전이고. 4번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지렁이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5번 천적의 눈을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생김새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적응과 진화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 바이러스 X가 결합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바이러스 X와 사람의 세포이다. 자, 기억처럼 이렇게 바깥에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이러스이겠고, 사람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 세포막을 가진 것이 사람의 세포이겠죠. 기억은 핵산을 가진다. 바이러스와 사람 모두 핵산, 유전 물질을 가집니다. 똑같은 말인데 유전 물질과 핵산, 니은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사람의 세포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죠. 디귿. 기억은 니은에서 세포 분해를 통해 증식한다. 기억은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해를 통해 증식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영양소의 물질 대사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니까 분해 맞겠죠.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그렇죠.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안에 N이라는 질소가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달리 단백질에만 N이 있어서 우리는 이 N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독성이 없는 요소로 전환시키기 때문이죠. 디귿. 니은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라고 하면 ATP가 ADP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ATP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당연히 생명 활동에 이용되겠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귀납적, 하나는 영역적인데, 자, 가를 보면 관찰한 특성을 종합한 결과 뭐뭐이다. 그러므로 관찰을 했으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이겠고, 나 같은 경우는 25마리씩 기억과 니은 집단으로 나누었고, 이제 뭐뭐에는 뭐뭐를 하지 않았고 뭐뭐를 하였다. 딱 봐도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맞고. 니은 나에서 기억은 대조군이다. 자, 기억은 백신을 주사하지 않는 것. 니은은 백신을 주사한 것인데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조군은 자연 상태의 것입니다. 반대로 실험군은 인위적인 상태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니은 기억은 대조군 맞겠죠. 백신을 자연 상태에서 맞을 리는 없으니까요. 디귿. 나에서 백신 주사 여부는 종속 변이이다. 자, 종속 변이이 아니죠. 종속 변이는 종속된 변이라 해가지고 실험 결과랑 같은 말이죠. 실험 결과. 종속 변이는 이제 뭐 이렇게 주사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호르몬에 대한 것이네요. 옳은 학생만 고르면 A. 호르몬은 외분비샘이 아니라 내분비샘이겠죠. 또한 분비관도 없고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외분비샘은 땀샘, 피지샘 등이 있습니다.
B. 호르몬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 작용하겠죠. C. 호르몬의 분비량이 부족하면 결핍,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난다. 답은 4번 B, C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A. 모모 등과 같은 생명 형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활동 대사량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B.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보다 많으면 이것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C. 대사성 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 과도한 영양 섭취 등으로 발생하지만 스트레스나 유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죠. 답은 2번 B 되겠습니다. 7번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A는 척수신경에 속한다. 척수신경이라 하면은 척수에 있는 신경이 아니라 척수와 연결된 신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척수죠. 따라서 A도 척수신경에 속합니다. 니은 B는 말초신경계를 이룬다. 뇌와 척수 안에 있는 신경들은 중추신경계를 이룹니다. 즉 B는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에 속합니다. 다른 말로 B는 연합뉴런, 연합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귿 C는 전근을 이룬다.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A가 감각신경, C가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은 전근을 이룸으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면 A는 후근을 이룬다는 소리겠죠.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대뇌, 중간에, 중간뇌, C가 손에 되겠죠. 기억 A의 겉지름 회색질이다. 맞고 니은 B에는 시상하부가 존재한다. 시상하부는 간뇌에 있겠죠. 중간뇌에는 시상하부가 없습니다. 디귿 C는 중간뇌가 아니라 소뇌입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면 생콩즙에는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변화된 색깔을 관찰하였다. B가 1, 2, 3, 4, 5에 뭘 넣었는지 알려주고 있고 BTB는 노, 초, 파 순서대로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죠. 자, 원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생콩즙 자체의 색깔이 노란색인 것이겠죠. 생콩즙 색깔. 2는 녹색입니다. 얘는 요소 플러스 증류수이므로 요소의 색깔 자체가 이제 녹색인가 봅니다. 3는 오줌과 증류수이므로 3는 오줌의 색깔에 의해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4는 요소와 생콩즙을 드디어 섞었으니까 요소 플러스 생콩즙이 파란색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해서 파란색이라는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것은 생콩즙에 있는 효소 때문이겠다. 그 효소의 이름은 유레이스겠죠.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5번은 요소와 생콩즙을 섞었으므로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띠게 되겠죠. 오줌 속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줌이나 요소나 똑같겠죠. 실험 결과가. 기억은 파란색이다. 맞고 니은 가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그렇죠. 디귿 다의 비커 4에는 암모니아가 있다. 암모니아가 있는 용액이 염기성을 띠므로 파란색을 띄었겠죠. 맞죠. 하나 더, 요소가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면 요소가 됩니다. 즉 요소가 이제 고분자 물질, 암모니아가 저분자 물질입니다. 실제로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로 화학식량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뉴런 문제가 나왔고 1, 2, 3가 재분극, 탈분극, 분극 상태 중에 하나이다. 기억과 니은은 Na 플러스와 K 플러스 중 하나이다. 자, 항상 Na 플러스가 세포 밖에 많습니다. 그러면 세포 밖에 많은 니은이 Na 플러스가 되겠고 기억이 K 플러스가 되겠죠.
기억은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칼륨 이온입니다. D는 원에서 나의 분포가 나타나느냐. 원을 지금 보면 나트륨과 칼륨 모두 막혀있죠. 따라서 얘는 분극 상태이므로 원에서 나의 이온 분포 나타나겠죠. D가 2에서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 확산한다. 2에서 지금 나트륨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 확산하겠죠.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기관계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고 배설계와 소화계이다. A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하니까 소화계가 되겠고 B는 오줌이 나왔으니까 배설계가 되겠습니다. 기억 A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 어떤 소화계든 어떤 기관계든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기관이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조직이든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소화계 A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대장은 B에 속한다. 대장은 소화계의 마지막 부분이죠. 틀렸습니다. D는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그렇죠. 호흡계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AT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체의 확산으로 이제 에너지가 필요 없는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가는 원심성 뉴런이다. 가는 구심성 뉴런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온 것이 구심성 뉴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심성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이 나 뉴런은 연합 뉴런이 되겠네요. 이 나는 민말의 뉴런이다. 그렇죠. 말의 집이 없으니까 민말의 뉴런입니다.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가에서 두역전도가 일어나지 않겠죠. 한 방향으로 흥분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P에서 자극을 주면 여기 끝까지는 이동할지 몰라도 이렇게 흥분이 전달되진 않겠죠.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각각 중간내와 척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가와 나가 이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겠죠. 동공까지 자율신경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자, 가로부터는 길고 짧기 때문에 부교감을 이루고 있고 나로부터는 짧고 길기 때문에 교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은 그 각각 기관의 중추에 따라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데 눈은 중간내에 연결되어 있죠. 기억 가는 뇌줄기에 속한다. 뇌줄기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중뇌연이라고 외우면 되고 중간뇌, 뇌교, 현수입니다. 따라서 기억 가 중간뇌는 뇌줄기에 속한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기억이 흥분하면 이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을 비교했을 때 교감 신경은 좀 놀란 상태, 위급한 상태이니까 동공이 커집니다. 즉 밤에도 교감 신경이 이제 흥분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부교감 반대로 나른한 상태,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디귿 니은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프네프린입니다. 여기 다 아니죠. 다시 여기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의 끝에서만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은에서 축삭돌기 말단은 노르에프네프린 나옵니다. 교감신경의 끝이기 때문에 답은 4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4번 골격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T1에서 T2로 시간이 경과할 때 지점 P와 Q 중 어느 한 지점에서만 관찰되는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다. 두 개 다 있다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보이네요.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이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가 이렇게 멀어져야 이 일정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보였다가 T2에서 마이오신만 보이게 되는 경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구간 기억은 B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며 T1일 때 기억 플러스 니은은 0.9이다. 그런데 기억 플러스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의 부분이므로 변하지 않겠죠. 어쨌든 T1, T2일 때 기억, 니은의 길이를 각각 구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A와 B는 액틴과 마이오신 중 하나이다. 굵은 것이 마이오신이 되겠고 얇은 것이 액틴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H대의 길이가 T1일 때 0.4입니다. H대가 0.4이고 T2일 때 X의 길이는 2.6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기억 플러스 니은이 합쳐서 0.9인 것은 변함이 없겠죠. 그렇다면 T1일 때 X의 길이는 0.9 곱하기 2 플러스 0.4이므로 2.2입니다. 이 골격근 문제에서는 무엇보다도 변화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2.2에서 2.6까지 플러스 0.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H에도 똑같이 플러스 0.4가 되어서 0.8이 되겠죠. 기억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맞고 니은 나는 Q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Q가 아니라 P겠죠. 이렇게 마이오신만 보이려면 Q보다는 P가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P와 Q 중 어느 한 지점에서만 관찰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Q도 이렇게 D까지 돼버려서 마이오신만 보이게 된다면 P도 그렇게 마이오신만 보이게 되므로 이 P와 Q 중 어느 한 지점에서만 관찰된다는 것에 위배되겠죠.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길다. 니은은 겹치는 부분으로서 X가 플러스 0.4 변화할 때 니은은 마이너스 0.2 변화하므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15번 막전이 문제입니다. 자, D1에서 D3의 막전이가 각각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그림은 A의 D1에서 D3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P에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P 이렇게 그려보면 D1 4cm, D2가 여기는 2cm, D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경과한 시간이 근데 플러스 30까지 4초 걸렸습니다. 근데 그래프 상에서는 2초 걸렸기 때문에 P에서 D1까지 이동하는데 2초 걸렸고 D1에서 그래프를 시작하는데 2초 걸려서 총 4초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D2는 5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프에서 플러스 30이 되려면 자극을 받은 후로부터 2초가 걸리므로 이번에 3초를 이동하였고 2초 동안 그래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속도를 구해보면 4cm를 2초 동안 가고 2cm를 1초 동안 갔으므로 2cm/ms입니다. D3는 7초라고 했으므로 5초와 2초입니다. 그럼 이 사이 거리는 4cm이겠고 기억은 4 더하기 2 더하기 4에서 10cm입니다. 기억은 10이다. 니은 A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2이다. 디귿 P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2초일 때 D1에서의 막전이와 D3에서 막전이 같다. 자, 2초라고 했으므로 D1에는 딱 2초가 걸려서 D1에 딱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마이너스 70 분극 상태일 것이고 D3는 한참 멀기 때문에 이 자극이 도착하지도 못했으므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이어서
같은 막전을 띠게 되어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속한 가와 나에 각각 연결된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심장과 방광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고 C와 D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한 개의 뉴런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둘 다 여기 A와 B, C와 D의 둘 다 이제 둘 다가 아니라 어느 한 곳에는 무조건 뭐 신경절이 있다는 소리겠죠. 자, 심장 박도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얘는 부교감이므로 중추로부터 길고 짧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신경절이 있고 방광이 수축하였기 때문에 부교감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D에 또 신경절이 있습니다. 기억 가와 나는 모두 척수이다. 부교감은 각각 기관의 중추 따라가므로 심장은 연수, 방광은 척수에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A와 D 모두에 신경절이 있지 않죠. 기역과 니은의 촉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같습니다. 다른 곳이 나오는 데는 교감신경의 말단 부분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각각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이다.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면 열이 나기 이제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열이 나죠. 따라서 저온 자극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자, 우리가 더울 때와 추울 때 얼굴 색을 비교해 보면 더울 때 붉게 되죠. 그 이유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온 자극일 때다. 골격근의 떨림이 증가한다. 자, 골격근은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떨림이 이제 막 움직인다는 것은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온 자극이다. 기역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맞고 니은 나는 저온 자극 아니고 디귿 다에 의해 열 발생량이 감소한다. 골격근의 떨림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죠. 답은 1번 기역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학습 주제에 대한 발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생태학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이다. 맞고 사람 유전체 사업의 완성은 생명과학 지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생명과학은 질병 어쩌고저쩌고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죠. 답은 A, C 3번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공복 상태인 정상인에게 포도당을 투여한 후 시간에 따라 혈당량을 나는 간에서 호르몬 A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며 이자에서 분비된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걸 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분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A는 글루카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프는 당연히 포도당을 투여했기 때문에 혈당량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 A는 글루카곤이다. 맞고 니은 A는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글루카곤의 목적은 어쨌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혈당량 증가라는 말을 해석해보면 혈액에 지나가는 당의 수를 높인다는 것인데 니은 보기 같은 경우는 혈액에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은 혈액에서 잘 다니고 있는 이 포도당 혹은 당들을 이 혈액 말고 그 주위에 있는 세포로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이므로 혈액의 입장에서는 포도당을 뺏기게 되어 혈당량이 감소하는 일입니다. 즉 얘는 인슐린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틀렸고 디귿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인슐린은 방금 말했듯이 혈당량을 낮추는데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T2보다는 혈당량이 높을 때 T1일 때 일하게 되겠죠.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대화적 수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호르몬 X는 ADH일 것입니다. 자,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 하나인데 이 나에서 그래프를 볼 때 항상 X축을 먼저 봐야 됩니다.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했을 때 어떤 상대값이 감소했는데 만약에 오줌 생성량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보면 삼투압이라고 해봅시다. 자, ADH가 증가하면 수분을 빼오기 때문에 콩팥에 있는 오줌 삼투압은 수분을 뺏겨서 농도가 진해짐으로 강한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근데 얘는 낮아지니까 삼투압이 아니라 생성량이 되겠죠. 오줌 생성량. 그럼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감소하겠느냐? ADH가 증가했을 때 콩팥의 오줌 농도도 증가하고 ADH가 물을 뺏어가니까 오줌 자체의 양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오줌 생성량이 되겠습니다. 기억 X는 항인효 호르몬이다. 맞고 니은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그렇죠. 디귿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적다. 수분 재흡수량은 ADH가 높을 때가 더 크겠죠. 그러므로 C1일 때가 적다. 맞는 보기 되어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